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수급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과 조회수가 가장 높은 리포트 참고해서 이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오리도홀딩스의 권영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저희 두 번째 만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참 방송 좋다라고 나가면서 대표님이 후기를 좀 주셨거든요. 오늘도 기대하면서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확인해 볼 텐데 일단 특징적인 건 1위 기업은 수시로 좀 변동이 돼요. 5분 단위로 계속 종목이 바뀌는데 오늘 대화제약이 저희가 집계할 당시에 1위였어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리포락셀 중국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했었고요. 지기는 한 20%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여전해요. 2위에 있는 바이넥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8위에 유한양행, 어제도 이 시간에 검색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들 검색하는 모습이에요. 유한양행은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되면서 좀 어제 여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반등해줘서 다행이고요. 그 밖에는 당연히 시장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검색되고 있었고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주도 상승하는데요. 네오셈과 뉴프렉스도 많이 검색하고 계십니다. 로보택시 기대감 속의 자율주행 쪽도 여전히 검색되고 있었고요. 자,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가 귀환을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빈자리를 그동안 바이오가 좀 채워줬었잖아요. 오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상승하네요. 네, 일단은 사실 오늘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전일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반영하는 것 같고 이 마이크론이 세계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3위입니다. 그래서 3위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시간으로 지금 13%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1, 2위를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로는 좀 갭 출발을 크게 한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수급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사실 그 매크로적인 영향이랑 그리고 그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영향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어떤 눌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추세는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오늘 좀 상승하는 바이넥스 흐름 좀 봐주세요. 어제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제 좀 초반에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라고 좀 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생물보안법으로 이제 그동안 올랐던 모멘텀들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넥스도 역시나 그 생물보안법의 최대 그 중소형 그 기업 중에서 최대 수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최근에 국내 바이오 그 대기업 중에서 이제 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 뭐 미공개 품목으로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보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추정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바이넥스가 앞으로도 이 CDMO 쪽에서도 어떤 사업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대기업의 추가적인 어떤 투자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 자리에서 바이넥스 투자해 본다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바이넥스는 고민되세요? 저는 그 신고가 패턴인 종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신고가 패턴인 종목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실적이나 숫자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아직도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과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그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매수 접근을 한다면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9%, 한 6% 상승하면서 25,900원 선 거래되고 있는 바이넥스인데요. 신고가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바이넥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눈여겨볼 만한 종목 가운데 이슈가 있어서 대표님의 의견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게 사실은 경영권 분쟁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시각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 고려아연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 지분적인 부분이 테마의 꽃이라고 하는 테마의 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선 테마가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지분 싸움입니다. 이 지분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그 당사자들은 어쨌거나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기업의 명운이 걸린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기업의 그 주가에도 너무 변동성이 커지니까 안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지분 싸움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보면 지분이 영풍이랑 사실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을 때 고려아연의 주가가 더 오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고려아연의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랑 LG랑 하나가 우군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군인 이 3대 대기업이 이 참전을 했을 때 고려아연이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지만 참전을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배임의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고려아연이 자체적으로 이 최 회장 측에서 대안 공개 매수를 하면은 이제 주가가 더 뛸 수 있죠. 그렇죠. 네, MBK 파트너스가 지금 2차로 공개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7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네, 75만 원까지 올린 상태에서 이제 고려아연이 대안 공개 매수를 해서 더 많이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린다면 이 지분 싸움이 박터지게 일어날수록 주가는 더 고공행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아연을 보면 최윤범 회장의 개인 돈으로 사실 지분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고려아연 측의 현금 가지고는 사실 자사주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끌어당기기가 지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브릿지론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해외 투자처 중에서 소프트뱅크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자금을 좀 이렇게 빌려와서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려아연에 그런 좀 힘을 보태주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해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지분 투자를 참여하게 되면 지금 단가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단가에 사면은 지분 이슈가 끝났을 때는 지금 원가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55만 원 내지 뭐 57만 원 돌아가면 약 30% 정도 지금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몇천억 단위의 손실을 안을 리스크를 과연 떠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고려아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고려아연이 자금을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좀 품게 됩니다. 그리고 MBK가 만약에 좀 완승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등비등하게 싸워서 이기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고려아연이 힘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나와서 좀 이렇게 감정 호소를 하는 식보다는 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끌어다가 내가 이 공개 매수를 할 건지 이런 포인트가 주가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신규 진입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분할 매도하는 접근이 가장 오늘부터라도.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경영권 분쟁인 것 같아요. MBK가 이기게 될지 아니면 고려아연이 어떤 반격을 나서게 될지 굉장히 상세한 시나리오와 저희가 알아듣기 쉬운 설명이 동반이 됐는데요. 어쨌든 투자 입장에서는 신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임은 맞고요. 그리고 만약 보유하셨다면 분할로 매도하자라는 접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랭킹 가운데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리포트를 토대로 기관의 관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위로는 SK 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3분기 눈높이 조정. 일단 3분기에 좀 하향될 것으로 이전 대비 이런 전망이 나와요. 하지만 AI 성장이 진행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유효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고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오늘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영 반응은 없는 모습이고 TSA는 OLED 수주 확대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예상된다. 조연에서
점에서 주연 기대감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삼성전기가 요즘 리포트가 많이 나와요.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 전 사업부 성장 모멘텀을 주목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브 이야기가 있네요. 요즘 뭐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거쳐가고 있고 이제 뭐 BTS 컴백 등 봐야 될 걸 집중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쨌든 주도주잖아요. 하이닉스 한번 봐주세요. 어떤 네. 내용 담겨 있었습니까? 일단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내용이 매수라고 되어 있고 네.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30이요? 예. 근데 이제 그 3분기 실적은 약간 하향한다. 뭐 PC랑 서버 쪽을 제외한 나머지 수요가 좀 부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투자 규모는 계속 뭐 진행이 된다. 내년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좀 익히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많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리포트는 일단 매수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눌렸을 때 네.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틀 전에 출연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다시 접근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까지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하이닉스의 그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거는 어쨌든 단기적인 추세선의 저항을 맞고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마이크론이 이제 전일 어쨌거나 시간에서 13% 정도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13%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블랙웰이라고 해서 이제 AI 칩 그동안 이제 뭐 지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AI 칩에 대해서 매출이 하반기에 이 100억 달러가 좀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이 좀 시장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강세가 났고 이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어쨌거나 이 시장 점유율이 1, 2위를 다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뛰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같이 동반 상승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매도하는 전략이 좀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0% 정도 상승하고 있는 하이닉스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 시그널 좀 눌렸을 때 그때 매수하자라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리포트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거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자, 셀트리온 한번 가볼게요. 오늘 주가는 0.2%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ADC에서 악셀을 밟고 있는 셀트리온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다르게 네.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셀트리온 리포트 내용을 보면 일단 매수 의견은 바이입니다, 역시나. 바이고 목표 주가 26만 원. 근데 매수 근거를 보면 진펜트라가 하반기 매출이 좀 늘어날 거고 CDMO 사업이 확대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뭐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쨌거나 이 추가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은 좀 구체적이지 않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매크로적인 포인트랑 제약바이오 업황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좀 좋다고 보고 셀트리온이 오를 가능성은 높습니다. 제 생각에도 셀트리온은 뭐 어쨌건 제약바이오 업황이 좋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은 높으나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버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4개의 종목을 봤어요.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 가운데 바이넥스는 신고가 영역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매수 사인을 주셨고요. 그 밖에 고려하여는 다소 부담스럽다. 보유자는 매도하자라는 전략. SK 하이닉스 리포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일단 오늘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1차로 수익 실현하는 거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매력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역시 이 시간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오리도홀딩스의 권영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